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또 터닝 포인트, 반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지수 팩트 체크부터 가면요. 코스피는 16포인트 내려있고 코스닥이 상승 전환했지요. 한 상태이고요. 외국인은 현물은 조금 매도, 선물은 사면서 조금 조정이지만 오를 것도 좀 대비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곧바로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미국 기술주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 얘기하고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미국 시장이나 반도체에 우리 정통하신 또 김장열 본부장님께서 좀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덤덤하게 보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네, 그 M7이랑 M1, 네. 엔비디아만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반도체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그다음에 FOMC 파월 그 연설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간밤에 ISM 서비스 나왔고 놀랄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놀랄만한 게 나온다면은 아마 금리 인상도 여전히 카드 안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아마 주축하는 투자가들이 있을 거로 봐서 장이 뭐 3% 5% 이렇게 빠질 일은 당분간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기술주의 각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주 안 사고 다른 거 살 게 별로 없다. 비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약간 말했는데 네. 비만 치료제 기술주 말고 한국은 이제 기업 밸류업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언더퍼폼 할 이유가 당분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기술주가 제법 흔들렸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김장열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 바뀐 건 없다. 네, 말씀을 하셨고요. 김병수 PB는 어떠세요? 우리 시장의 오늘 그 흐름 선방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흐름들은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좀 이끌었던 업종들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뭐 시점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어디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외국 쪽 이제 외국발 호재가 좀 많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학회 일정에 좀 잡혀 있는 제약 바이오 쪽 또는 의료기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흐름을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살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미증시의 영향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확 조정받지 않을 거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미국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도가 가팔랐던 거지 뭐 실적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조정은 누군가가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고 모두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진 거를 살펴보시더라도 반도체 자체는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정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시장들이 아직은 그래도 나쁜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에 워낙 나빴고 작년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 포인트 미국의 기술주 하락에 따른 영향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버티는 반도체주, 그 안에서 지금은 이제 HBM이 최근에 가장 강한 그 흥행몰이를 했었는데 사실 좀 많이 올랐죠. 장비주들이 오르니까 오늘은 다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반도체주 투자 전략 좀 점검하겠습니다. 김병수 PB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반도체주 뭐 일단 미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읊어보면은 올해만 봐도 엔비디아는 거의 한 70% 그리고 ASML도 한 30%, TSMC도 마찬가지로 한 30%가량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올 이제 상반기죠. 1, 2, 3월 좀 주가의 상승이 급등하는 것을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 쉬어간다기보다는 많이 빠진 게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국내 반도체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반도체주가 지금 쉰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업종을 아예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을 조금 관통하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미국에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국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반도체 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뭐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이제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명히 지원책이라든지 좀 독려하는 방법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제 시국도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점에서 반도체주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보자면 정책이 특별히 반도체 중에서 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쪽이 있어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이 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갈라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 쪽,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 못한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본부장 또 리서치 센터장 출신의 우리 본부장님은 반도체주가 HBM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소프트웨어 CXL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 안에서의 소테마가 돕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소프트웨어는 그 한 종목은 그 리포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IP 라이선스 해주는 암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메모리 쪽에는 좀 특수한 회사인데, 이게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TSMC도 들어가거든요. 한국의 ARM이다. 예, 약간 뭐 과해서. 근데 일단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마 최근에 무슨 NDR 그 투자자 대상으로 회의나 이렇게 미팅을 가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IP 설계, 고성능되고 생성형 AI가 되면은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이 고성능화 되면은 새로운 칩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IP 수요가 느는데, 삼성하고 TSMC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 오픈 엣지면 지금 매출 1년 매출 대비했을 때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올해보다도 올해인가 내년도 됐을 때 매출 10배 정도면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에 잘 나가는 회사들은 매출 대비해서 30배, 40배 되다 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CXL도 오픈 엣지에는 연관이 됩니다. CXL 관련돼서는 또 약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은 PCB 업체 중에서 모듈 PCB 업체가 있어요. TLB라고. 이 역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PCB와 달리 CXL용에 특화되는 그 모듈 PCB에는 이 업체가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그 10개 중에서 8개가 통과됐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성능과 고객으로 입증된 주식은 좀 과하더라도 좀 빨리 더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돼? 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도 차별화되면서 갔었는데, 네네. 최근에 뭐 마이크론이 HBM 한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 또 뭐 키옥시 합병 관련된 뭐 얘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키옥시아는 이제 제껴놓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에서 다른 얘기 나오니까 합병이 되든 뭐하든 뭐 특별히 하이닉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들어온다고 했으니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HBM,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압니다. 수율이 제대로 나와서 생산성이 될지. 근데 그 전에 3월 18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3월 18일, 21일에 엔비디아에서 GPU 컨퍼런스에서 여러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신제품 HBM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더 방향성이 더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장 터닝 포인트 두 번째 이슈로 반도체 얘기를 봤고요. 세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네, 3월에 전통적인 강했던 주도주 바이오 섹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뭐 별로 오른 것도 없잖아요. 바이오 아까 이제 김병수 PB도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방산이나 바이오 얘기하셨잖아요. 바이오의 최근 그 강세 그 기조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김병수 PB가 아니라 이건 참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기로 했나요?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일단은 학회 같은 것이 4월, 5월, 6월에 연장이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약간 많이 올라간 거에 약간
니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산도 그렇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분위기 좋은 건 알테오진에 힘껏 끌고 왔죠. 근데 알테오진에서는 여러 가지 약간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알테오진이 벌써 오늘도 오르죠.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있는 반면에 불확실성이 있다. 앞으로 체크할게. 그래서 지금 30만 원의 반토막, 15만 원 이하라는 주장하는 그 캠프가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뭐 로얄티라든지 이게 언제 정도의 그 계약이 만료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아규먼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근전적인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네. 알테오진이 분위기를 딱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그러게요. 경우도 네. 가는 거 봤을 때는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 어려우면은 ETF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ETF도 여러 가지가 있죠. 비만 쪽, 전반적인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잘 섞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우리 포트에서 좀 있을 수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가다가 조정받으면 한 2, 3% 조정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트 차원에서는 3월에 바이오주 강한 거가 늦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포트에 익스포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저희가 뭐 내용을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바이오 얘기는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께 듣기로 해서 김병수 PB 여쭤봤더니만 1초간 답을 없으셔갖고 방송에서 1초간 얘기 없으면 방송 사고입니다. 여쭤본 길에 김병수 PB는 아까 바이오 잠깐 얘기하셨는데 바이오 쪽도 뭐 당연히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상승세가 좀 테마성으로 보세요? 아니면 정말 주도주 성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코멘트 좀 해주시면. 네, 바이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계 뭐 전체적으로 주도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전처럼 저희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주가 많이 오르듯이 되려면은 아마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바이오 종목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학회가 이제 줄줄이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에로라고 표현되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회사와는 합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바이오테크 회사들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CDMO라고 표현되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들, 이런 것 쪽에서 조금 강화되는 특징적인 종목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던 반도체라든지, 만약에 또 이제 지난들처럼 주도적으로 이끌던 2차 전지 쪽이 또는 지금 저PBR 쪽들이 조금씩 멈칫할 때 한 번씩 바이오, 특히 이런 호재성 기사가 있는 종목들이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 반도체, AI 플러스 뭐 밸류업 종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PBR 거기에 바이오가 그들을 제치고 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이오 시간들이 점차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음 체크 포인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터 배터리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부터 수목금 코엑스에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인터 배터리 2024가 개막을 했는데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김병수 PB가 이 배터리 업체 주가들은 2차 전지는 고민이 있죠, 그죠? 지금 갈 듯 못 갈 듯 하면서 흔들려서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 쪽에 조금 조정이 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좀 덩치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엑스에서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 7, 8, 9일 4일 동안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기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오르면서 금양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 기사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4695 배터리가 개발이 성공돼서 이거를 이제 실물을 공개한다는 게 금양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이번 주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일단 기사 난 거를 조금 요약을 드려본다면은 테슬라가 주요로 사용하는 이제 4680보다 조금 더 좋은, 좀 많이 좋은 배터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부산에 이제 양산 라인이 구축되고 있고 2025년 말에는 한 3억 셀 분량의 이제 16.2기가와트의 원통형 전문 제조 단지가 들어설 거다라는 것도 함께 나온 기사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유동성 또는 이런 급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호재성 기사가 함께 나올 수 있다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놀리지만 이제 리튬 가격 올라오면서 관련된 쪽으로 금양,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이런 대주전자도 오늘 급등했었는데 윗꼬리는 좀 답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엔캠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해 가다가 또 좀 차이 또 나오는 흐름들입니다. 좋게 보셨네요. 2차 전지 해석도요. 2차 전지까지 인터배터리 행사까지 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5번째 종목 얘기죠.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률 본부장님 네네. 준비하신 기업은요? 저는 CIS를 가져왔는데요. 반도체 장비죠,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요. 예, CIS는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했을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이 CIS뿐만 아니고 올라가는 거 아까 대주전자 말씀하셨고 네. 뭐 JEO도 그렇고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젠 뭐 셀 업체 관계되는 양극재, 리튬 가격 때문에 내려갔던 그 서플라이 체인 말고 좀 소외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소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극재, 신소재, 그렇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전고체, 삼성 SDI 관련되는 거 이렇게 소재 쪽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JEO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주전자들도 그렇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CIS인데 네. CIS는 원래는 장비 업체입니다. 이제 장비는 이제 코팅하는 게 있거든요. 건식 코팅 장비를 하는 국내 업체의 압도적인데 이 친구가 소재도 합니다. 전고체 전지용 소재하고 장비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삼성 SDI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코터 장비도 LFP로 갈 때 이 친구들이 하이브리드 코터라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고체의 소재 장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사고 LFP도 익스포저가 돼 있으며 실적 추정치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이 애널리스트 한두 명의 추정치를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정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출렁임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요.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동안에 이제 장비가 좀 항상 뒤따라오는 그런 섹터 흐름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CIS는 어제 급등했군요. 어제 19%가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모색. 그 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PNT라든지 윤성 FNC 이런 종목들도 2차 전지 가운데 장비주가 강합니다. 김병수 PB 관심 종목은 뭡니까? 네, 저는 요새 의료기기 쪽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임플란트 쪽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덴티움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덴티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4분기에 이제 러시아 쪽 물류 문제가 해소되면서 좀 깜짝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월 29일 날 마지막 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제 앞으로도 중국 쪽 임플란트 가격도 이제 하락 안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덴티움을 비롯해서 임플란트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 1분기 중국 쪽 매출액이 한 3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연간 매출이 한 4,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400억가량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이게 결국 중국의 이제 VBP 중앙 집중식 구매가 이제 임플란트를 작년에 조금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조금 눌렀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임플란트 가격이 한 20%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좀 가격이 내려가서 안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량이 늘어난다면 매출도 충분히 증가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장기적으로 물량 효과로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만 올해 매출이 한 2,400억가량 발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의 절반가량이 아마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한 이틀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의료 기기 소재 이쪽에서는 이제 휴젤이 얼마 전에 좋은 뉴스를 하나 좀 터뜨렸고요.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이나 임플란트 관련주 전반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